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슈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연천구 지역구 경기도 의원님이시죠. 윤종현 의원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먼저 경기도민과 또 연천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예산정책위원회라고 이제 독특하게 경기도의회는 있습니다. 그 예산정책위원회 이제 위원장이라는 중책으로 어떻게 맡게 됐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2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특위위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위원, 그래서 특위 2군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의정 혁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소감이신가요? 기쁘죠. 네. 그런데 좀 책임감도 느낍니다. 실은 초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가서 뭐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기쁘고요. 또 한층 그 무거운 상을 받아서 더 한층 그 좀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사실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연천의 가장 큰 규제라고 하면 군사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군 부대가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유휴부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그 개발은 어떤 걸 좀 했으면 하시나요? 우리 지역구인 연천군을 포함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가장 개발의 걸림돌이 이제 군사 규제고, 네. 군부대와의 어떤 상생 협력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군부대가 축소가 되고 군 장병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군 유유지 그런 것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군사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 취약점을 좀 알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군 유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이 있는 군 유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거를 해서 지역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를 이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일단은 법은 없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그러니까 군 유휴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해서 금년도 전반기 6월에 이제 회기 때 통과를 시켰고요. 근데 우리 이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약 한 42.5%, 남부 지역은 7.5%밖에 안 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 내에서도 접경 지역은 80% 이상이 다 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연천구는 94.5%라는 군사시설 보호구로 다 설정이 돼 있어서 조금만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군사 규제를 완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완화시킨다는 개념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낮추거나 제한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한다거나, 또는 제한 보호구역을 그 지자체에서 행정 이임을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단계별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책임이 국방부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가 도를 거쳐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또 작전부대에서 또 국방부로 이렇게 건의가 되는데, 절차와 단계가 어렵죠. 군부대 특성상. 그래서 이제 제가 착안해낸 게 그런 군사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하고, 또 군부대와 어떤 상생 협력을 위해서 직접 경기도의 업무 파트너는 국방부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경기도의 집행부에 요구를 했죠. 국방부하고 빨리 상생 협약을 맺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라.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주문하고 요구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올해 전반기 때 국방부하고 경기도가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당히 조금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지역 경제는 어떻게 또 활성화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특히 접경 지역은 인구가 적지만 군 장병, 군인 가족, 군 면회객 그런 생활 인구가 있어서 그나마 유동 인구, 그 생활 인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 부대가 떠나고 축소화되고 통폐합이 되면 군 부대가 부지도 이제 남지만 인원수도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경제에 많은 타격을 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민과 관과 군이 서로 상생 협약을 하고 상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군부대가 갖고 있는 그런 군 유유지, 또 군부대가 어떤 이전까지 안보상으로 뭐 갖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좀 지켜왔던 그런 것을 지역 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조례를 요번 회기 중에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군부대와 그 주민이 또 그 해당 지자체가 서로 상생 협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지원 뭐 그런 거에 대한 정책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도집행부에다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강행 규정을 집어넣으시는 거를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죠. 개정을 냈습니다. 이제. 내서 이번 회기에 이제 또 잘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관련 인구 감소 말씀하셨는데 또 경기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 또 지난 3월에는 행정부지사께 또 제출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안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 지자체 인구 감소 지역을 89개소를 지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 우리 연천군하고 가평군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이 고시가 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그 특별법에 또 의해서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도 우리 경기도 내에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 물론 또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지만 간심 지역으로 동두천, 뭐 포천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조례상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본 계획 또 지원 또 여러 가지 뭐 예산 재정적인 문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지방 보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연천군에 지방 보조금을 내려줄 때 거기에 이제 보조율이 있거든요. 기준 보조율인데 통상 30%에서 50%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고 나머지 70%에서 30%는 해당 지자체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매칭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인구 감소 지역은 재정도 되게 열악해요. 그럼요. 재정 자립도도 되게 약하고 해서 지방 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 기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달라. 70%로 아예 고정을 해달라. 그것을 인구 감소 지원 조례 그걸 삽입해달라는 단서 조항을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일부 지사님한테 건의서도 냈고 또 해당 상임위 기재인데 거기에도 이제 계속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반영이 안 되면 조례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그런 것이 좀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BIX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활인구, 그다음에 거주인구들을 다 뭐 정주환경 다 좋아도 그 산업 단지의 개발이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연천 BIX는 어떻게 또 개발이 되길 원하시나요? 은통산업단지 연천 BIX 참 안타까운 사항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은통산업단지 연천 BIX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연천군이 2017년부터 합동으로 해서 2023년 6월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분양률이 25%, 25개 업체 정도 들어와 있는데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도 거기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고 하는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업체는 공장 부지만 확보했지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자금이 좀 미흡하다는 거, 경기도나 또 지자체에서 지원이 좀 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BIX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기업, 중소기업 육성 자금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고정해주고 금리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혜택을 좀 더 주고 그래서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천군만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온 업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 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즉 연천 BIX 문제는 이제 연천군의 산업단지로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 만들었을 때 자체가 경기 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했고 또 거기 산다는 좀 처음에 생길 때 그런 산업과 또 그런 주거시설과 또 휴식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복합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어떤 산단을 조성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만 너무 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연천 BIX 분양률 향상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들어온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를 이제 또 일부 지사한테도 건의했고 도에 가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원선 올해 안에 연천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은 대단히 다른 분들, 연천 외의 지역 분들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건 경원선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 그러니까 동두천 소유산까지 멈췄던 것을 이제 소유산에서 연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금년도 10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쭉 보니까 10월 개통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연말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이제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서울의 어떤 그 지하철 운영 방식 요금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그 운행 방식이라든지 운행 횟수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아직 정확하게 합의를 못 찾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무쪼록 우리 연천군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직접 연천에 직접 오는 이 1호선 전철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를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도 연천군에서도 수도권 전철이 연천의 3개역인데 저기 초성리역, 그다음에 전곡역, 연천역 역사가 3개인데 역사 주변을 개발을 하는 그렇게 연계된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얘기하시면 제가 참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요. 네. 설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뭐 경기 북부 주민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해를 하고 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고요. 마침 저도 이제 도의원이 돼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제 경기도 집행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적이나 제도적 장치나 어떤 예산이 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가 이제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는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설명회도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뭐 수기 조사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례만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활동은 4가지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4가지 방향성이 첫 번째는 당연히 경기도 집행부 추진단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경기도가 도지사를 중심으로 그 특자도 추진과 관련된 것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고 또 견제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지원해주고 그런 하나의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한 가교 역할인 거예요.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국회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같은 이제 선출직 의회 의원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실도 가고 국회에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 또 이해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하자. 그리고 집행부가 말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뭐 방향을 좀 확인한 다음에 전달해주고 그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이제 사무실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자.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특위의원들이 나가서 직능별로 단체별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이해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자. 결국은 이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특별법이 금년도만 해도 특자도 관련된 게 3개 법률안이 있고 2020년도에는 분도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5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어떤 형태든 그게 이제 병합이 돼서 하나 안을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 특히 경기도의 주민들, 도민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볼 거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경기도민들이 강하게 그거를 요구해야 되고 또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양한 계층과 직능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적으로 하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안이었고요. 네 번째 방향은 우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낙후되고 열악한 또 소외받은 그런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어떤 기회의 땅으로 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만약에 안 되면 그건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전부 다 관심을 끌게 하자. 그 일을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뭐 조례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요번에 제가 개정안을 냅니다. 네. 개정안을 낸 게 핵심이 2가지예요. 도지사가 이거를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네. 계속해서 특자도 추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행 규정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실국에 참여해요. 실국에서도 특자도 추진과 관련된 계획을 내고 너희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뭐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어떤 조례들이 올라와서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요. 네. 그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 지역구 주민 여러분, 참 연천 지역구의 유일한 도의원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주어진 역할 잘 하겠습니다. 특히 연천 지역구를 포함해서 낙후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한 뭐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도 그런 분들도 좀 배려 있고 그분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게 많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의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